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인천 학원 강사에서 시작된 N차 감염이 무섭게 번지면서 관련 확진자가 25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그 격리 중인데 이제 그 뭐 격리를 막 개인 행동한다거나, 네네네. 그다음에 역학조사하는데 막 그 잘못된 정보를 흘린다거나, 거짓말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처벌받나요? 봤죠. 역학조사를 하는데 허위 진술을 해. 그 다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더 나아가서 고의적으로 이번에는 은폐해. 그 다음에 누락해. 그러니까 내가 줘야 될 자료들을 안 내는 거, 고의적으로 있으면서도 안 주고 그 허위로 거짓말로 진술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저기 노래방 갔다 왔는데 안 갔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혼란을 초래하게 하거나, 그러면 이거는 그 얼마까지 처벌하게 돼 있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세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또 회피하는 경우, 이 경우도 처벌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간염법에. 이렇게 간병 예방법에 이게 지금 79조에 돼 있고 역학조사를 역학조사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감염병이 걸렸고 이게 어떻게 전파됐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인데, 그거를 이제 거짓말을 하면 혼선이 생기잖아. 이거 완전히 진짜 처벌이 크네요. 2년 이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진짜 정확히 근데 얘기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를 처벌해야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런 거 갖고 처벌해 본 적이 없어. 우리나라에 거의 첫팔릴 걸 아마 이게. 이 거짓말하고 자꾸 돌아다니고 안 갔다 왔다고. 근데 나중에 그 원래는 우리 개인 정보는 내 쓴 카드네요. 그 다음에 내가 쓴 그 교통카드네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원래는 압수수색 영장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행정명령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감염법 예방법 같은 데서 예외 조치를 둔 거지. 그래서 지자체장의 행정. 그렇죠. 이게 법령에서 근거를 둔 거야. 야, 이렇게 국민의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일시적으로 정보 공개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 이거 수집할 수 있다는 법령의 근거를 둔 거예요. 개인정보보호법하고 감염병 예방법에서 두 가지에서 범위를 둬요. 그래서 이 개인정보를 제한할 수 있도록 이런 긴급한 조치가 있을 땐 일시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허락해 준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는 거짓말까지는 안 했는데 격리 조치를 했는데 또 딴 데 가. 돌아다녀. 그 격리 조치 위반한 사람도 지금 얼마에 처하게 돼 있냐면 이거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1천만 원 어쨌든 이하의 징역형이네 이것도. 이거 격리 조치 안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입원 치료 안 받은 사람,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사람, 그 자가격리 또는 자가관리시설, 그 감염병 관리시설에 치료 거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법에서 처벌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보다 본인들이 돌아다니면 안 되지. 그렇죠. 그거 중요한데 이게 법적으로도 처벌받는다는 거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 말 안 듣고 그냥 막 이렇게 도망가야지. 그렇게 그런 그렇죠.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네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제가 진짜 확실하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중요한 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네 지금. 사실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당연히 이런 격리 조치라든지 자가격리는 본인이 스스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주니까. 하지만 그게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처벌한다.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면 격리 조치 위반하거나 입원 치료하라는데 안 하고 도망다니고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거짓 진술하고 거짓으로 자료 제출하고 고의적으로 역학조사를 갖다가 만약에 방해하거나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다음에 또 고의적으로 이번에는 이제 은폐하고 그 다음에 자료 누락하고 할 경우에는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법령 위반이 됐을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당할 수도 있.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예를 있지. 들면은 아니 음식점하고 만약에 병원인데 문 닫게 되니까. 거기 들어갔어. 가가지고 그 거짓말하고 처음에 얘기를 해도 제대로 했으면 되는데 격리 조치 위반하고 병원 갔다 오나 격리 조치 위반하고 마트를 간 거야.
거기 가가지고 계속 돌아다녔네. 전부 다 그 폐쇄돼가지고 이동을 못 하거나 어떤 심한데 조그만 음식점들은 망해요 그냥. 그 안 그렇겠어요. 그 체육시설 같은데 누가 가겠어. 노래방 요즘에 타격 엄청 커진 것처럼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확진자 중에서 격리조치 위반했다거나 역학조사 방해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땐 물어줄 금액이 굉장히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손해배상 액수가 얼마냐. 정말로 어디까지 물어줘야 되느냐는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본 적 없었어. 이렇게까지 누가 격리조치나 뭐 감염병 예방법의 어떤 정해진 기준을 위반했다고 해서 기소하고 그 구속하고 이런 일은 생각도 못 했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손해를 물어줘야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더 큰 건 이게 법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이 감염병 막 돌 때, 전염병 막 돌 때 이 법적인 부분에서도 이 정부 지침이나 법적인 부분을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은 네네. 상당히 처벌을 받는다. 네네. 형사처벌 마찬가지고 이외 민사처벌도 갈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가 잘 하고 있지만 정부 지침대로 이 방역에 다 같이 그렇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잘 헤쳐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요. 사실 뭐 제일 힘든 건 잘했잖아 우리 지금. 저기 서양이나 유럽 이런 데 또 남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번에 다 거짓말하고 다닐 것 같아.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이 야 선진국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서 너무 힘들어.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난 거야. 우리가 힘들다 그러면 사실 미안해서 내가 변호사 사무실이 힘들다. 우리 요즘에 인터뷰 다 해. 그 우리가 힘들다 그러면 더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미안해서 말은 안 하지만 정말 요즘에 가끔 내가 운동하는데 이렇게 체육관 가거나 특히 뭐 이런 관광업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음식점들 가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 마스크를 딱 벗는 날이 와야 되는데 딱 마스크 딱 벗고 정말 기분 좋게 나와서 우리 그 막 뛰어놀고 같이 맥주 한 잔이 너무 좋죠. 근데 안타깝습니다.